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거의 같습니다. 2018년 35,000달러에서 2022년 32,500달러로 1인당 GDP는 하락합니다. 이것은 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 환율이 3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1인당 GDP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소득은 증가하지 않지만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기준으로는 1인당 GDP가 상승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DP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2021년 고점 대비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달러 환율이 20%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고점을 회복해도 달러 기준으로는 20% 하락입니다. QQQ는 2021년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20% 정도 상승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20% 상승한 것이죠. 원화 기준으로는 40% 상승입니다. 미국은 1인당 GDP가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가격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죠. 한국, 대만, 일본은 1인당 GDP가 정체가 되면서 주가, 부동산은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엔과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엔이 상승하면 니케이 지수도 상승하고 있죠. 니케이 지수가 2배가 상승했는데 달러엔도 2배 상승하면 달러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익은 제로입니다. 달러엔이 2배 상승했다는 것은 니케이 지수 역시 2배 상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니케이 지수가 2배 상승하지 못하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달러로 일본 증시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달러로 일본 주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엔화를 빌려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5년부터 1인당 GDP는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저물가였던 이유입니다. 분배 국민 소득 GDI은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용자 보수는 임금이요, 영업잉여는 이윤지대 이자입니다. 피용자 보수 비율은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중에서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부분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업 이익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높은 임금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순이익이 극대화되려면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멕시코에서 생산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주가가 높은 것은 임금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체감적 실업률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서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자의 기준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요인은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을 일하면 취업자가 됩니다. 20대 취업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중에서 20대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각형 인간이라고 있습니다.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의 요건을 다 갖추면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 오상진이 대표적인 육각형 인간이죠.
옛날에는 택시기사 막노동을 해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택시기사를 하면 결혼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피용자 보수 비율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기존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력직을 원하고 신입들은 취직이 되지 않으니 현재처럼 20대 실업은 늘어나게 되죠. 우리나라의 기존 체계는 성장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950년 이후 2018년까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죠.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서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식 부동산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부동산은 달러 기준으로 크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면 증시와 부동산은 상승할 수 있죠. 니케이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 같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별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70엔에서 160엔까지 상승했으니 70% 가까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70엔에서 달러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은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현재 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은 소득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 자산을 모으는 것이 살 길이죠. 미국은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 2018년부터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성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원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국민들은 월급을 받으면 바로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화로 임금을 받으면 달러 자산으로 환전해야 합니다. 달러 자산이면서 미국 주식은 수익도 가져다 주죠. 2011년 달러엔이 70엔에서 미국 주식을 보유해서 200% 수익이 발생했다면 환차익 2.5배까지 합하면 500% 수익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소득 정체는 시작되었습니다.